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입니다. 우리 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술이 우수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양하고 또 계절성을 가지고 있고 양리성을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우수한 세 가지의 특성을 술에다가 골고루 같이 접합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가양제와 약제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쌀, 물, 누룩을 가지고 술을 빚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술의 특유의 다양성과 계절성과 양리성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초 중엽의 동의보감 그 잡병편에 보면 자생하는 약재들의 처방이 이렇게 수록돼 있어서 일반 서민들도 그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질병 치료라든가 예방 목적으로 술에 넣어서 빚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또 많이들 그렇게 빚어서 마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막 꽃이 피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요. 또 잎이 무성해지고 여름에는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고요. 겨울이 되면 모든 양분이 뿌리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새순이나 꽃, 그다음에 여름에는 잎이나 가지, 가을에는 열매, 겨울에는 뿌리를 이용해서 그 고유의 향과 맛과 어떤 약성을 가지고 그걸 갖다 술에다가 잘 접목시켜서 풍류도 있고 멋도 있고 맛도 있고 약성까지 좋은 그런 술을 좀 빚어볼까 싶어서 오늘은 가양제와 약제 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런 말 하면은 선생님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해 충돌이 벌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은 어쩌면 술이 갖는 고유한 풍미는 쌀, 물, 누룩에 순수하게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가장 술다운 맛입니다라고 해놓고 또 오늘은 가양제나 약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빚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원래는 술이 갖는 고유한 거는 곡물 그대로 누룩과 물을 넣어서 순수하게 빚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우리 술을 계속 여러분들이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많은 약재들이나 꽃이나 열매나 뿌리 같은 좋은 재료들을 마음껏 술에 접목시켜보고 신선하게 접근시켜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서 우리 술의 그 우수성이 더 널리 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향제와 약제 이용법이 달라요. 가향제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술에 향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향제는 이렇게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아름다울 가짜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향제가 됐던 더하는 향제가 됐던 아주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가향제를 쓰고요. 약제는 좋은 약효를 이용해서 술이 백약지장이잖아요. 100가지 약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화 흡수도 빠르고 모든 약을 술의 형태로 하면 소화 흡수가 빨리 돼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약제로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은 특별히 무릎이 안 좋아, 뭐 우리 가족들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술에다가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가족을 위한 좋은 약술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료를 집어넣을 때 가양은 술에 향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술 고유의 풍미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양제나 약제는 그런대로 약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쓰지만 가양제는 어떻게 표현하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되지만 향을 더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을 위해서 조금 더 넣어주는 거라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알 듯 말 듯 넣은 듯 안 넣은 듯 이게 뭐지? 뭔가 넣어서 참 좋긴 한데 이게 뭘까라는 그런 지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딱 먹자마자 이건 쑥이구나 뭐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듯 말 듯한 가양제는 1%라는 말은 건조됐을 때 그 다음에 10은 생거일 때, 그래서 한 1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말려서 한 거는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라진 상태는 1% 정도만, 그러니까 만약에 1kg 쌀을 한다 그러면 1g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가양제로서는 확실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혼합법과 화양 입주법. 직접 혼합법은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두견주 빚었을 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맵쌀, 찹쌀, 그 다음에
한 켜 올렸고 맵쌀, 찹쌀 한 켜 올렸잖아요. 그냥 이미 말려진 부재료를 그냥 한 켜 그대로 고두밥에다 저희 술떡 만들 때 직접 혼합을 하는 방법. 그래서 두견주 만들 때 생각하시면 아, 저렇게 하는 게 직접 혼합법이구나 라는 거고, 화향 입주법은 직접 넣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항아리가 있다면 여기에 다 된 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비단 주머니도 좋고요. 향이 나는 이렇게 구멍이 조금 있는 주머니에다가 여러분이 넣고 싶은 향을 내고 싶은 뭐 국화도 좋고요. 뭐 꽃도 좋고 뭐 열매도 좋고 뿌리도 좋고 어떤 재료들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술독에다가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 매달아 두면 이 향이 이 술에 이렇게 스며든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이 술을 굉장히 항상 국화주를 맛있게 빚어서 그분한테 제가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원포인트 레슨이라 그럴까요? 받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같이 얇고 좀 뜨는 아주 얇은 요런 일회용 그릇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요렇게 띄워서 여기다가 국화꽃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배 띄워 놓듯이 이렇게 좀 밀접하게 띄워 놓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술에 닿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띄워서 놔서 화향 입주는 매달아 놓는 거지만 얘는 배 띄우듯이 이렇게 놔서 술의 향기가 꽃이라든가 열매라든가 뿌리의 어떤 향기가 술에 스며들게 하는 것들을 화향 입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에 향기를 더하는 건 술떡을 만들 때 직접 혼합을 하거나 술에 매달아 두거나 배 띄우듯이 살짝 띄워두는 요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가양제를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가양제는 그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용약제라 해서 저희가 약효를 보기 위해서 쓰는 약제를 쓸 때는요, 1%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3%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당귀로 만든 술을 딱 마셨는데 너무 좋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누가 쌍화탕을 끓였어요. 쌍화탕 냄새가 막 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나는 이런 냄새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이런 한약 냄새 너무 싫어, 막 비가 상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약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되게 있거든요. 좋으신 분은 막 다가가갖고 더 그걸 맡으려고 애를 쓰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나 이런 냄새 너무 싫어, 그래서 이렇게 피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재에 대한 거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꼭 몇 프로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우리 가족들은 이상하게 인삼 냄새 같은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고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5% 10% 넣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식구는 뭐 조금만 이상한 거 넣으면 바로 단박에 알고 너무 싫어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으니까 3% 내외긴 해요. 그런데 약효를 보기 위해서는 가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넣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약재는 아무래도 약효를 저희가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서 저희가 내고자 하는 약성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재료가 준비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재료가 준비됐는데 어떻게 술에다 투입할 건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양제나 약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투입 시기 이래가지고 뭐 맛이나 향을 위해서, 약효를 위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밑술 때 넣는다, 덧술 때 넣는다, 체주 전에 넣는다, 병립하고 넣는다 이러면서 동그라미 표시를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에 다 넣고, 약효를 내기 위해서는 밑술이나 이렇게 앞에다 넣는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누룩의 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향이라든가 약효가 많이 좀 상쇄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뒷부분에 체주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덧술 후반에다 넣거나 아니면 애초에 병입한 후에다 집어넣거나 이런 어떤 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여기에 연연하시는 것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내가 한두 번 빚어봤더니 나는 덧술 하기 직전에 이렇게 넣었더니 좋더라, 나는 밑술 후반에 넣었더니 좋더라, 체주 직전에 한 하루 전쯤에 넣었더니 좋더라라는 건 본인이 취사 선택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원리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가족한테 어울리고 내가 내 술을 만들 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어울리더라 하는 그 부분을 본인이 찾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넣는 방법은 아까 가양은 2가지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직접 혼합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뭐 대추가 됐던 생강이 됐던 쑥이 됐던 좋은 저희 약효가 있는 그 약재를 술떠세 밑술이나 덧술을 할 때 직접 혼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증자법은 고두밥 지을 때 같이 넣고 짓는 거예요. 고두밥 지을 때 같이 증자하는 거, 같이 익혀주는 거. 고두밥 지을 때 약재를 같이 넣어서 익혀주는 거. 근데 탕약은, 차처럼 이용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재를 달인 물을 양조 용수로 쓰는 거죠. 이거를 물 대신에 양조 용수로 쓰는 것을 탕약법이라고 하고요. 주중지약법은 재료들을 이렇게 비단 주머니라든가 이런 게 잘 넣어서 술 안에다가 밀봉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재가 이렇게 생약재는 아니고 다 마른 건조한 약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용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중지약법을 할 때는 약간 가루를 만들어서 아니면 조금 더 부셔서 좀 작게 만들어서 넣는데 술 빚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루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나중에 술을 아무리 곱게 체주를 해도 가루가 이렇게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좀 생각해 넣으셔서 가루를 빻아서 넣는다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중지약법일 때는 그 재료를 물에다가 한나절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불려서 약재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우러나는 상태가 됐을 때 꽉 막아서 술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주중지약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양제는 이렇게 좋습니다. 약재는 이렇게 좋습니다. 향이나 약성이나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양도 정하시고요. 투입하는 시기도 본인이 좀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술의 우수한 좋은 성격, 좋은 성질 그런 것들을 약성을 이용해서 좋은 술을 빚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열심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제가 말하는 뭐 꽃을 구하러 어디 산으로 들로 꽃 따러 갈 수도 없고요. 또 약재를 구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맞춰서 수치를 하거나 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성은 올리고 우리한테 독성은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잘 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필요한 재료인지 뿌리가 필요한 재료인지 얘는 그늘에서 말려야 될 재료인지 햇볕에서 말려야 되는지 쪄줘야 되는 건지 술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건지 설탕을 뿌려야 되는 건지 식초에다 해야 되는지 법제하고 수치하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술을 빚기 위해서 그런 진한한 작업들을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그거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술은 항상 좀 손쉽게 한 번에도 더 빚어봐야지 다음에 내가 나한테 맞는 술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술을 빚을 때 제가 늘 말하는 건 술은 머리로 빚는 게 아니라 몸으로 빚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뭐 주방문을 뭐 내가 뭐 수십 가지를 알아 수백 가지를 알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아는 놈은 해본 놈을 이길 수 없다. 임자 어디까지 해봤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머리로 막 생각만 하고 난 이거 이렇게 넣어볼 거야 저렇게 넣어볼 거야 하는 의미가 없고요. 몸을 움직여서 한 번에도 더 빚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말고 몸으로 술을 빚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술 공부하면서 굉장히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식은 남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찾아서 지식이 많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가 나의 경험이에요. 내가 자꾸 해보면서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경험을 많이 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이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은 없거든요. 자꾸만 해보시면 지혜가 많이 쌓여서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거 말은요. 여러분 그 논어에 보시면 그 지지자 불여 호지자 하고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러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너무너무 아는 건 많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희가 몸과 마음이 함께 이 술빚기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로만 알지 말고
또 너무 생각만 많이 갖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즐기셔야지 술을 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아는 건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입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약재 좋은 것도 알고요, 가양하는 것도 알겠는데요, 저 어디서 그 재료를 구하죠? 그럴까봐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이렇게 미리 좀 구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품을 좀 덜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당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귀로 빚었을 때 참 좋았어요. 인삼이나 이렇게처럼 독하지 않고 당귀 그 향이 술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고, 또 우리 여자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서 당귀 술을 되게 많이 빚는데, 저는 최소한 단위가 한 이렇게 200g, 300g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해놓으면 술을 빚고 항상 남아서 걱정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수업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조금씩 이러이러한 모양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술에도 필요한 겁니다 라고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양제로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 슈퍼나 이런 데 가시면 꽃차 있어요. 꽃차나 열매로 돼 있는 뭐 밀감도 있고요, 뭐 청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차처럼 나와 있어서 물만 부으면 마실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가양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약재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거의 50g 정도의 포장이 이렇게 있어요. 50g 포장으로 이렇게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의 모든 재료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40g 정도 되는 야관문, 요거는 50g 되는 도라지, 요거는 80g인 당귀 같은 건데요. 요 정도면 술 한 두세 번에 충분히 빚으시고 뭐 남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요렇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굉장히 저렴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준비를 했는데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도 싸고 뭐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요거는 마른 생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아주 잘, 법제 수치가 잘 돼 있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작약, 천궁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당귀 이렇게 4가지 하면은 여자한테 좋은 사물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4가지 이렇게 넣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물탕, 사군자탕이 다 돼 있고요. 또 아니시면 여러분들 뭐 주변에 있는 뭐 초록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시거나 뭐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시면 쌍화탕도 한 봉지가 따로 있고요. 사물탕, 사군자탕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정 아니면은요, 삼계탕 재료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우려서 이렇게 탕약을 하거나 밥 지을 때 넣어서 증자를 하셔서 그걸 술에다 이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재료가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투입 시기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넣어야 좋아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작은 요런 40g, 50g짜리 이런 포장을 사셔가지고 한 번씩, 그냥 바로 밥 넣을 때 같이 쪄서 한번 넣어서 야관문 술도 한번 빚어보시고요. 마른 생강으로도 좀 해보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들과 너무 저렴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 아는 건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이라잖아요. 즐겁게, 몸과 마음 즐겁게 술 빚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재료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우수한 우리 술을 빚기 위한 길에 한발 좀 더 가까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늘은 가양제와 약재 이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꼭 집어서 여러분들이 술 빚기에 활용해 주시면 제 기쁨이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술 공부로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